저희 또 가족분들이 힘들 때 진짜 진심을 다해서 저희가 도와드리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모든 것들을 이겨내는 데 있어서 결국은 본인이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먼저 혹시나 걱정하실까 미리 말씀드리자면 지금은 딱히 뭐 연관지어서 신경 쓰거나 무서워하는 건 없습니다. 공황약만 필요한 상황에 먹고 그 외 약은 끊은 지 좀 됐어요. 그냥 이야기거리 제보입니다. 보통 당직기 솔루션 하실 때 끝에 하시는 말씀이 오히려 초반엔 더 심해질 수도 있다, 그런 말씀을 종종 하시잖아요. 그런데 전 항마록을 했어서 목이 쉬고 온몸이 근육통이 생겼던 거 말곤 딱 하루 힘들고 바로 좋아진 게 많았어서 오히려 직후엔 정말 편안했었어요. 우울증이나 공황이 바로 나은 것도 아니었어서 그거랑 연관 지을 만한 상황도 아니었고, 최소 5년? 기본적으로 10년 정도는 고생해왔던 건강 문제들이 순식간에 사라졌었으니까요. 이제 이 상태로 조금씩만 괜찮아지면 되겠다 생각할 때쯤부터 뭐가 순차적으로 오더라고요. 여러 일들이 있었는데 큰 돈 나갈 일이 연타로 터져오고 현상이라고 할 만한 것들이 사이사이 껴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꼭 타이밍만 보고 있던 것처럼 엄마와 담숫한 그 자식이 정신적으로 저를 괴롭혔어요. 몇몇 가지만 순서대로 말씀드리자면 3월 어느 날 점심쯤에 솔루션 직후 사라졌던 이명이 잠깐 다시 왔었습니다. 그때 상황이 집 청소를 하다가 잠깐 소파에 앉아 있었는데 갑자기 삐 하더라고요. 제가 고3 때부터 고생하던 이명이 솔루션 직후 사라졌어서 아무래도 연관을 지을 수밖에 없던 상황이었던지라 순간적으로 화가 너무 나더라고요. 아니, 내가 이명으로 고생을 얼마나 하고 이제 괜찮아졌는데 또 뭐가 와서 소리를 듣게 하냐? 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이명 소리가 들리자마자 아 씨발 이라고 욕이 나왔는데 바로 이명이 사라졌어요. 좀 어이없는 상황이었고 그 이후로 이명은 아직도 없습니다. 그리고 같은 달 집 전체가 정전이 됐는데 틱 하는 소리가 같이 들렸어서 뭐지? 차단기가 내려갔나? 하고 차단기를 봤는데 멀쩡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뭐야 왜 또 전기가 난리야 라고 생각을 했어요. 워낙 전기 문제로 고생을 많이 했어서 이건 현상이라기보단 그냥 스트레스로 다가왔었습니다. 별 생각 없이 시선을 차단기에서 아래로 내렸는데 중문 현관에 전체 스위치를 켜고 끌 수 있는 스위치가 있는데 그게 내려가 있더라고요. 그건 과부하나 그런 문제로 내려가는 차단기처럼 알아서 꺼지는 스위치가 아닌 일반 가정에 있는 방 스위치와 동일합니다. 한 번도 그 스위치가 지 혼자 움직인 적은 없었고요. 그리고 나서 사이사이 자잘한 일들이 있었고 6월이 됐습니다. 이때 이혼해준다고 잠수탄 그 자식이 집에 한 번씩 와서 안방 짐을 눈곱만큼 빼기 시작한 달인데 집의 현상이 가장 컸던 기간에 시작이 되는 달입니다. 그때 당시 시원님 방송을 보고 있었어요. 그날은 페나엔터의 보컬, 댄스, 퍼포먼스 팀들이 한 명씩만 나와서 방송을 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뭐 당연히 시원님 방에 조명이 깜빡거리는 거라고 생각했던 깜빡거림이 TV 안에서의 깜빡임이 아닌 저희 집 거실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켜졌던 모든 조명이 미친 듯이 깜빡거리고 있더라고요. 뭐 그날도 조명이 미쳤나? 또 전기야? 라는 생각만 들었어요. 그렇게 계속 깜빡거리다가 수납장 위에 인형들이 있는 그 위에 조명만 아예 나가버렸습니다. 별 의미를 두진 않았었기에 그냥 전기 스트레스만 받았고 시원님 방송이 끝나고 이것저것 집안일과 댕댕이들을 챙기느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솔루션 때 중문 센서 등이 대답하는 것처럼 반응을 했었는데 전엔 한 번도 그런 적 없다고 말씀드렸었거든요. 그 이후도 마찬가지로 말짱했었는데 새벽 2시쯤 혼자 켜진 센서 등을 발견했습니다. 처음엔 뭐야? 하고 제 할 일을 했는데 그렇게 1시간가량 지 마음대로 켜지더라고요. 센서 등 관련해서도 좀 연관 짓게 되는 상황이긴 했지만 무섭다거나 한 게 아니라
솔루션 당시가 생각나면서 혹시 뭐가 왔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당시 방송 볼 때 신기하면서 봤던 사람 중 하나라 이불 위에 던져둔 폰을 가지고 와서 고스트 튜브를 호기심에 찬 눈으로 켜고 중문에 갖다 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숨는다가 나오고 센서 등이 말짱해지더라고요. 1시간 동안 켜졌던 센서 등이 그들은 숨는다라는 키워드와 함께 말짱해졌습니다. 그래서 뭐야 하고 또다시 제 할 일을 시작했어요. 진짜 별 신경을 안 쓴 게 조금이라도 있으면 적어도 그날은 제가 중문 여는 걸 꺼려했을 건데 그냥 바로 쓰레기 버리러 왔다 갔다 했었거든요. 그렇게 할 일하고 새벽에 눕기 전에 잠깐 거실에 앉아서 바닥을 쳐다보며 폰을 만졌어요. 그런데 왼쪽 주변 시야에 웬 다리가 보였습니다. 다리만 있던 건지 아니면 시야에 다리만 보였던 건지는 모르겠어요. 아주 새까만 검은색의 다리. 흑인처럼 피부가 검었다가 아니라 불에 탄 것처럼 새까매진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그 주변엔 연기인 건지 아니면 제가 흩날리는 건지 뭔가 뿌옇게 있었고요. 원래 그래왔던 것처럼 당연하고 자연스럽게 안 보이는 척하고 굳이 풀샷을 볼 이유는 없으니 그냥 바닥을 보던 그 상태 그대로 그것과 반대로 돌아서 그냥 누워버렸습니다. 그리고 폰을 하다가 그대로 잠이 들었고요. 같은 달 건강상의 문제로 간단한 시술을 하고 약물로 상황을 보기로 했는데 그게 나아지질 않고 심해져서 수술을 해야 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때 처음 들은 생각은 수술비 어떡하지? 비용 때문에 미루다가 응급수술을 해야 하는 상황이 생겨버렸어요. 그런데 막상 무조건 해야 하는 상황이 되니까 그래 뭐 돈은 대출을 추가로 하냐 마냐 둘 중 하나의 선택만 있는 거네 라고 넘겨버리니 바로 뒤따라온 생각이 그런데 내가 병원 와서 증상이랑 치료 방법이 나온 게 얼마만인 거지? 개신기하네 하고 정신승리되던 순간 병원에서 온 연락. 마취 후 실 대기실이 있는 게 아니니 보호자와 동행해주세요. 보호자? 인천엔 아는 사람도 없고 그나마 가까운 서울 사는 친구나 지인들은 제가 연락을 끊었던지라 연락할 수 있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저는 어쩔 수 없이 연락을 끊었던 엄마에게 연락을 했어요. 엄마, 수술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 마취 때문에 보호자 동행이 필요해. 그리고 지금 수술비도 없어. 혹시 일부라도 엄마가 빌려줄 수 있는 게 있어? 없으면 내가 알아서 할게. 라고요. 돌아오는 대답은 너는 그 나이 되고 수술비 몇백도 없니? 잘하는 짓이다. 지금까지의 제 상황을 몰랐던 것도 아니고 부모님들이 속상한 마음에 거칠게 말이 나온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런 류의 말이 아니란 건 누구보다 제가 잘 아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어디가 아픈 건지 무슨 일인지는 묻지도 않았습니다. 게다가 뒤따라오는 말은 결국 종교적인 얘기. 구구절절 얘기했지만 결론은 제가 힘든 게 다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고 세속적인 생활을 해서 그런 거니 다시 다녀야 한다는 이야기. 역시 괜히 연락했다는 생각만 들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제가 이 집에서 여자를 봤다던 창문인 배연창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확인 불가한 오류로 결국 배연창을 통으로 갈았어요. 이것도 한두 푼 드는 비용이 아니었어서 수술비 얼마 전에 나갔는데 또 몇십만 원이 나가네. 현타가 오던 중 6월의 마지막 날인 6월 30일 저희 집 첫째 댕댕이가 쓰러져 병원에 응급 입원을 하게 돼서 하루 만에 120만 원이 또 깨졌습니다. 그 이후 정기검진과 평생 약을 먹어야 하는 상태였고 사실상 시한부 판정 받은 거나 다름없는 상태가 되었어요. 그렇게 7월이 되고 솔루션 후 정규직 입사를 하고 제대로 된 근무를 시작하던 달 너아미 때 제보했던 내용과 영상 내용이었던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와 틀렸다는 소리가 또 들렸습니다. 바로 월패드를 확인했지만 역시나 아무도 없었고요. 7월 한 달 동안 여러 번 발생했고 저만 잘못 들은 그런 게 아닌 게 저희 집 댕댕이 2마리 모두 소리가 들리면 중문에 가서 현관을 쳐다보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자식과 관련해서 가장 컸던 일, 그 자식이 한 번씩 집에 와서 안방을 치운다 하기도 뭐하게 야금야금 비울 때 그냥 집으로 올 땐 괜찮은데 본집을 다녀오고 바로 올 땐 제 몸이 안 좋아졌어요. 그러다 8월이 됐는데 그날은 아무 일이 없었는데도 이상할 정도로 화가 미친 듯이 나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데
걘 안방에서 문 닫고 안에 있어서 보이는 것도 아닌데도 그냥 저도 모르게 입 밖으로 욕이 막 나오는 상태였습니다. 이 상태에 제가 말 한마디만 걸어도 내 눈에 보이기만 해도 뭔 일 날 것 같은데? 하는 수준으로 화가 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냉큼 애들을 데리고 애들 방으로 들어가서 애들을 껴안고 진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자식이 간 뒤로 급격히 제 몸이 점점 안 좋아지더니 꼭 솔루션 전 상태처럼 열이 갑자기 계속 올라서 38도 후반대와 39도를 왔다 갔다 하고 몸이 떨리면서 오른쪽 눈이 빠질 것 같이 아파오더라고요. 그렇게 정신을 잃은 건지 담이 든 건지 정신을 차렸을 땐 제가 잠결에 누른 건지 아니면 뒤척이다가 눌린 건지 그 둘이 모두 아니라면 지 혼자 켜진 건지 핸드폰에 고스트 튜브가 켜있더라고요. 뭐지? 하고 기록을 봤는데 나는 여기 살았다가 떠 있었습니다. 이때까지도 종종 현관문 이상이 있어 왔는데 너무 계속 있다 보니까 월패드에 연락도 없이 그 자식이나 엄마만 안 뜨면 된다였어서 아무도 없으면 그냥 그러려니 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날은 자고 있었는데 또 현관 소리에 깼거든요. 꿈을 꾼 건가? 잠결인가? 자다 깨서 월패드 확인하러 일어나긴 귀찮길래 소리 나는 거 녹음해두고 아침에 깨면 들어보지 뭐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폰으로 녹음기를 켜니까 조용해지더라고요. 에이씨 뭐야 하고 다시 자려는데 현관 소리가 조용해지면서 바로 켜잠하고 있던 라이브 방송 TV 화면이 이상해졌습니다. 어차피 폰을 들고 있었으니 바로 영상을 찍었고 녹화를 종료하니 또 말짱해지더라고요. 그때 당시 TV 화면 찍은 건 동영상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선 띄엄띄엄 한 번씩 현관문 소리만 들리고 있고요. 그리고 추가로 없던 공황 증상이 생겼어요. 한여름 방 청소를 하며 환기를 하려 창문을 열었는데 공황이 왔습니다. 많이 좋아지고 있는 상황에 예측하지 못한 공황이라 더 당황했고요. 뭐 때문이지? 하고 생각하니 매미 소리 때문인가? 매미 소리 하니 바로 떠오른 게 시원사전 하실 때 말씀드렸던 내용 중 여러 큰 대회가 있다고 전달드렸었어요. 잠실에서 하는 지역대회를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매미가 울기 시작하면 지역대회 갈 날짜가 다가오는구나 로 인지하고 있던 때였거든요. 엄마를 따라서 잠실 지역대회에 가던 길 항상 매미 소리가 귀가 따가울 정도로 시끄럽게 들리는 한여름이었거든요. 이후엔 사이사이 첫째 강아지 쓰러져서 응급상황과 그에 따른 추가적인 병원비 지출, 그 자식이 다시 잠수 타면서 생긴 것들과 아직도 꾸준히 일방적으로 연락 오면서 전도 관련 내용 보내고 기도한다는 내용 보내는 엄마. 어렵게 정규직으로 입사했지만 공황이 다시 심해지면서 근무 진행이 어렵다 판단되어 회사 처리가 되었고요. 첫째 병원비 때문에 급하게 이것저것 다시 직업을 알아보던 중 취업 사기로 경찰서에 진정서를 넣게 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폰을 키보드에 세워두고 노트북으로 업무를 하고 있었는데 제가 보는 앞에서 폰에서 갑자기 혼자 고스트 튜브가 켜지더니 나는 머물고 싶다 라는 키워드가 뜬 적도 있습니다. 이번 얘기만 들으시고 솔루션 했는데 뭐가 맞냐 하실까봐 전달드리지만 전엔 이거보다 더 무언가가 많았었고 제 상태는 어마무시했으니 아주 좋아진 거랍니다. 저는 계적사님 보면서 제가 오히려 응원을 좀 많이 받는 저도. 케이스예요. 왜냐면은 여러분들 잘 모르겠지만 이분이 이제 그 어렸을 때부터 트라우마와 어렸을 때 맞아요. 이제 받았던 이 기간 동안에 계속 안 좋은 일이 계속 벌어지다 보면요 자존감이 꺾이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어필하는 성격이 아니라 계속 이제 담아두는 성격이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모든 거에 대한 자신감이 없는 상태에서 그래도 저희라는 발판을 삼고 혼자서 계속 이겨내려고 혼자서 끙끙대면서도 이겨내려고 하는 부분을 봤을 때 이분은 지금 기댈 데가 없어요. 가족도 그렇죠. 없고 네네. 아무도 없고 그냥 고립돼 있는 혼자만 있는 분이신데 이겨내려고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아 이분도 되게 힘든데 내가 지금 이 정도 힘들다고 될 문제인가? 나는 이분보다 더 상황이 안 좋지가 않은데 내가 이겨내려고 하면 이겨낼 수 있는데 라는 좀 저도 이분 보면서 많이 용기를 얻습니다.
지금은 저기 뭐야 호두단이라고 처음에 설명했잖아요. 네. 중기 보면서 장난도 많이 치시고 네네. 되게 활기차지셨어요. 맞아요. 많이 좋아하시죠. 네. 아니 뭐 라디오에도 자주 네. 들어오시거든요. 그래가지고 보면은 전에 저희가 이제 이거 뭐 솔루션을 했을 때의 우리 그 제보자님의 그런 모습이 아니라 요즘에는 팬으로서 좀 뭔가 방송을 즐기기도 하고 진짜 채팅 테스트만 봐도 좀 전에 비해서 많이 밝아지신 것 같아요. 예. 일도 하시고 계시고 후원도 해주세요. 지금 되게 힘들었던 시점 봤을 때는 그러니까 저희가 여러분들 얘기는 잘 안 했지만은 그 저희 회사에서 그 개족사님이 이제 병원비도 없으셔가지고 저희가 그 한 몇 달간 계속 따라다니면서 차 태워가지고 병원에 모셔다 드리고 병원비 저희가 내드렸거든요. 그런 저희 정성 때문일까요? 이겨내려고 하시더라고요. 네. 네. 아무튼 뭐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지 모르겠지만 저희 또 가족분들이 힘들 때 진짜 진심을 다해서 저희가 도와드리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모든 것들을 이겨내는 데 있어서 결국은 본인이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 거는 딱 여기선까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나머지는 여러분들의 몫이고, 또 이런 비하인드 스토리, 그러니까 당직기 이후의 비하인드 스토리나 뭐 이런 것들은 좀 많이 적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왜냐면은 그래야지 사람들이 좀 환상이 없어져. 뭐 당직기 받았는데 갑자기 천지 신령님께서 오셔가지고 모든 일들을 그냥 다 해줬다라는 그런 환상에서 깨진다고. 결국은 본인이 힘들어했지만 그래도 노력이라는 게 들어가야 되고, 기적이라는 거는요, 여러분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기적 뜻이 그거야. 일어나지 않아야 될 일들이 일어난 거잖아. 네. 오마이갓이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기적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신도 손살에 치는 노력이 필요한 거야. 우와, 저 새끼 뭐야? 아우, 아 지독하다. 막 이런. 그런 손살을 치는 노력이 필요해야지 기적이라는 게 일어나요. 그 정도로 저희가 또 되게 노력을 해야 됩니다. 공황장애 쉽지 않죠. 정말로 쉬운 게 아닙니다. 이게 노력이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형님. 뭐 간혹 보면 SNS나 이런 인터넷 글 보면 나는 공황장애도 이겨냈다. 나도 공황장애 있는데 나는 그것도 한다라고 하는데 그건 개소리예요. 공황장애 있으면 사실상 쉽지가 않아요. 이겨내기 쉽지 네. 않죠. 사실은 병원이 왜 있겠습니까? 그럼요. 아니 사방팔방에서 보이지 않는 칼을 들고 있는 100명이 나를 노려보고 있는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여기서 무언가를 어떻게 해. 맞잖아요. 그죠. 막말로 따지면 진짜로 칼을 들고 있는 사람이 옆에 있어가지고 이렇게 들이만 대도 우리는 아무것도 못하는데, 공황장애 있으신 분들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칼들을 다 들고 있어. 사람들이 막 압박해. 막 존나 무서워. 내가 뭔가를 할 수가 없어. 내가 숨 잘못 쉬면 죽을 것 같아. 숨도 안 쉬어져. 막 이런 상황인데 강요해서 무조건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라기보다는 저희도 해드릴 수 있는 말이 할 수 있다밖에 없겠지만 결국은 그들을 어느 정도 이해는 해야 돼요. 예. 다만 진료도 보지 않고 본인 스스로 증상 가지고 공황장애라고 하는. 아 그러니까요. 예. 그게 문제입니다, 사장님. 그게 우리가 고등학교 때 맨날 친구들 우리 때는 그게 있어. 나 애정결핍이잖아, 알지? 막 이렇게 물어보는 거. 예, 애정결핍이란 건 그냥 그 다 있는 거예요. 다 있는 거. 없는 사람 없죠. 그럼요. 엄마 밑에서 크고 뭐 한 애들이 뭐 애정결핍 뭐 그런 게 어딨어. 보통 이제 부모님들이 안 계시거나 되게 어렵게 할머니 손에서, 물론 할머니 손에서 컸어도 그 애정을 다 못 받았겠지만 할머니들이 그래도 많이 이렇게 해주잖아요. 어마어마하죠. 제가 할머니 손에서 자랐거든요. 저도 진짜 그래요. 애정결핍이라는 거는 나를 한 번도 사랑해주는 사람이 없는 상태에서 내가 사랑을 알았을 때, 그때 그거는 정말 내가 사랑이라는 걸 몰랐으면 다 이렇게 사는 거 아니야라고 사는데, 내가 사랑이라는 걸 알게 된 나이가 딱 되면 그때 애정결핍이 확 옵니다. 사랑받고 싶어, 사랑받고 싶어. 근데 저는 애정결핍이 아니라서 또 뭐가 애정결핍인지 모르는데, 일단은 주위에 친구들이 자기 애정결핍이라고 얘기하는 거 보면은 좀 웃겼어요. 예. 근데 그런 사람들도 성장하지 않습니까, 형님? 나이를 먹으면서. 그럼요. 그게 접니다. 애정결핍 있으세요? 옛날에 어렸을 때 좀 그랬던 것 같아요. 뭔가 좀 갈구하고. 아무튼 여러분들이 이 얘기를 봤을 때 TV 화면 이상과 막 이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서 우리 개족사님이 잘 포인트를 잡을 줄 알아요. 근데 이제 이겨내려고 하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가정집에서 저렇게 TV가 이렇게 되면은 진짜 경기 일으킬 수도 있거든요. 존나 무서울 수 있는데 진짜로. 대담하게 영상을 찍고 이런 걸 기록하고 기억하고 있는데, 지금 별일은 아니에요 일단은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 자체가, 이분은 다 이겨냈습니다. 강한 사람인 것 같아요. 강해지셨어요. 자, 사연 신청은 방송국 홈 게시글에 링크를 통해 팬카페, 구글폼, 디스코드로 사연을 신청해 주신다면 언제든지 참가하실 수 있습니다.